아니, 받을 때야 좋지요. 돈 받을 때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놈 누가 있다고요. 돈 받을 때야 좋지요. 하지만 반드시 그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온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짬뽕인입니다. 오늘 뭐 일요일이고 해서 뭐 크게 다뤄볼 뉴스도 없고 아마 월요일부터 또 재미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텐데, 오늘은 그냥 제 생각만 한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뭐 내피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 내피셜을 전해드릴 주제는 바로 그 포퓰리즘이에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뉴스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정부 여당이 워낙에 이 포퓰리즘성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 포퓰리즘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포퓰리즘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그런 그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뭐 이런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포퓰리즘을 이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주 그 비열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표를 받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금권 선거의 핵심이죠.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그냥 돈을 쓰고 표를 받는 행위, 바로 금권 선거. 뭐 간단하게 올해 4월 15일 총선 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총선 즈음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죠. 하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또 선별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재난지원금은 즉 보편적 복지였고,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복지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우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선별적 복지를 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려워진 사람들은 정말 나라에서 도와주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 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나라의 돈을 받고 생활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똑같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소득이 줄지가 않았다고요. 정말 소득이 준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행사라든지 그 항공사,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업계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셨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진정한 포퓰리즘, 돈을 살포해버린 거죠. 현금을 살포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거적인 아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정책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돈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조로 하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도 지금과 같은 선택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4월 15일 때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든든했고 지금 어려워진 건가요? 불과 5, 6개월 말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재정은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기업의 프로모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을 차지할 때까지 프로모션을 많이 제공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로모션은 그 판매 촉진을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라면 같은 거 신제품 나오면은 뭐 많이 붙여주잖아요. 이것저것 마트 가서 사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판매 촉진이란 말이에요. 기업에서 이 판매 촉진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 자신들의 제품을 그 널리, 그리고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그 제품이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프로모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도 바로 이 기업들이 쓰는 그 프로모션과 같다고 저는 봐요. 자신들의 그 권력과 그 지지를 위해서 엄청난 포퓰리즘을 쓰죠. 즉 프로모션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고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프로모션을 쓰지 않죠. 야, 짬뽕인, 너 그러면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 이 기업인들이 쓰는 프로모션과 정치인들이 쓰는 이 포퓰리즘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예요. 즉 기업에서 그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통해서 쓰는 비용들은 다 기업이 부담하죠. 맞지 않습니까? 다 기업이 부담하잖아요. 하지만 이 정치인들이 쓰는 포퓰리즘은 다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아니 받을 때야 좋지요. 돈 받을 때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놈 누가 있다고요. 돈 받을 때야 좋지요. 하지만 반드시 그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온다니까요. 나한테 날라오거나 나의 후손들에게 날라온다고요. 그 청구서가. 예? 그걸 아셔야죠. 기업은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진다지만 이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이 포퓰리즘은 다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 청구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겁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저기 유럽의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이 포퓰리즘 때문에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다 작살난 나라들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모든 거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고요. 저 지도자가, 저 정치인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즉, 그 포퓰리즘은 우리 미래 세대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 우리 소득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돈은 점점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미래에 쓸 그 수입을 지금 다 땡겨다 써버리니 미래에는 우리가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정말 그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정치인들에게 개돼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당선시켜줘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저쪽 좌파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제가 얘기 끝에 그럼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 남미에 있는 국가라든지 저 그리스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민 갈라치기예요. 국민들을 나눠버린다고요. 자기 편과 자기 적으로 나눠버린다고요. 그래야지 이 포퓰리즘이 제대로 먹히거든요. 적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적을. 지금 연일 정부 여당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자신들의 편을 갈라놓고 있다고요. 아, 제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래요. 너무 답답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 훼손되고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겁니다. 뭐 오늘 영상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 내피셜이었고 제 내피셜이 아주 얼토당토한 소리는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청구서는 다시 다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짬뽕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